컬러가 상당히 진한 편이죠. 향이 좋습니다. 맛있어요. 홈플러스 가격이었으면 한 병쯤 더 구매했어도 괜찮겠다라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끔 홈플러스에 등장을 해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버번 위스키인 와일드 터키 12년 숙성 제품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홈플러스에 8만원대에 등장을 해서 대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9만원 후반대에 다시 판매를 했고, 이 9만원 후반의 가격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 대비 맛이 괜찮다는 평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저는 술순우님 채널에서 이 가격에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버번을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매를 참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마셔봤던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드를 너무 맛있게 마셔서 요즘에 좀 버번을 마시고 있는 찰나에 다시 홈플러스에서 판매를 해서 한 병 구해왔습니다. 이게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드 같은 경우는 고숙성 라인이지만 11년 숙성 원액과 12년 숙성 원액이 블렌딩된 제품입니다. 2023년 릴리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소 11년 이상 숙성된 원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와일드 터키 12년 같은 경우는 최소 12년 이상 숙성된 버번 원액이고, 가격 같은 경우는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드의 절반도 안 하는 가격, 이 면세가 기준으로 절반도 안 하는 거지, 요즘에 시장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12년 숙성 버번이라서 굉장히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미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미국 위스키입니다. 우리나라만 판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시아권에 이렇게 700ml로 출시가 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구매해 갈 정도로 한국 판매 가격이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마셔볼 거고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구매한 날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 호기심 삼아서 한 잔씩 마셔본다는 게, 3명이서 한 잔씩 마셨는데 벌써 이만큼을 마셨습니다. 그만큼 모두들 맛이 괜찮다고 평가를 했었고, 다만 그때 어느 정도 술을 마신 다음에 테이스팅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맨정신에서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을 한 잔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수는 와일드 터키 증류소가 좋아하는 101 프루프 50.5도고요. 그럼 잔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한 잔 따랐는데 컬러가 상당히 진한 편이죠. 이 버번 위스키라서 진한 것도 있겠지만 숙성 기간이 12년이나 됐기 때문에 조금 진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도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을 조금 많이 섞은 것 같습니다. 버번 같은 경우는 켄터키 지방이 워낙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숙성할수록 도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50.5도라는 것은 물을 상당히 많이 섞어서 어느 정도 시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향이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뚜따했을 때도 이 향을 맡아보고 향이 굉장히 괜찮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다시 맡아봐도 향이 좋네요. 일단 제가 버번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닐라와 카라멜 그리고 나무 느낌, 3가지로 끝나는 단순함 때문에 좀 싫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셀러 에이지드와 유사하게 약간 과일의 캐릭터가 풍부하게 느껴지고요. 셀러 에이지드랑 좀 다른 느낌이라면 오렌지류의 캐릭터가 이 와일드 터키 12년에서는 조금 더 특징적으로 잘 느껴지고, 체리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은은하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바닐라나 카라멜류의 버번 특유의 캐릭터도 있고 약간 아세톤 느낌도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향들이 레이어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제 취향에 잘 맞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오렌지 느낌이 맛에서도 잘 느껴지고요. 바닐라와 카라멜 그리고 약간 오일리한 질감 뒤로 체리와 오렌지의 과일 느낌이 느껴지고, 끝에서는 향신료의 느낌도 느껴지는데, 제가 와일드 터키 101 제품은 사실 크게 선호하지 않았고, 예전에 이 버번 입문 3대장이라고 불리는 엔트리 버번 3종을 비교할 때도 와일드 터키 101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던 게, 마른 장작 같은 나무의 느낌이 너무 튀어서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타격감이 세다고 해서 좋아하셨지만, 이 스카치를 주로 마시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 와일드 터키 12년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의 캐릭터가 더 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의 캐릭터가 튄다기보다는 이 과일의 맛과
약간 버번 특유의 바닐라 카라멜이 잘 어우러지고 나무 캐릭터는 약간 향신료 같은 그런 까만색 후추 같은 느낌을 좀 더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기보다는 이 볼륨감을 풍부하게 채워준다는 그런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는 50.5도지만 그렇게 알코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밍밍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바디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취향 차이겠지만 버번 특유의 타격감은 조금 약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그런 타격감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즐겨 마시는 버번이라고 한다면 우드포드 리저브라든지 버팔로 트레이스 또는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이쪽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처럼 레어 브리드 같은 약간 타격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버번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 노아스밀과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렇게 풀향 같은 민트류의 느낌도 맛에서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다시 맛을 봤을 때도 한 가지 느껴지는 건 역시 맛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제품을 제가 맛본 적이 없어서 한 병만 구매를 했는데 홈플러스 가격이었으면 한 병쯤 더 구매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와일드 터키 12년 제품이 현재는 이렇게 케이스가 없는 R병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각 케이스에 담겨서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 와일드 터키 12년이 조금 더 밸런스가 잡혀 있고 부드러우면서 복합적이어서 지금 현행으로 R병만 판매되는 제품보다 더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전 제품을 마셔보지 않아서 이 제품이 맛이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맛으로도 이 가격을 지불한다면 저는 충분히 재구매 의사가 있는 상당히 맛있는 버번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 와일드 터키 12년에 대한 시음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좋아하는 위스키인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을 한 병 구매해 와서 두 제품을 비교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세요.